네, 박태호 정책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재츠 미국, 중국의 외교 담당 중국 공산당 간부가 와서 서훈 안보실장하고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회동하는 걸 보니까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여기서 우리가 외교적인 그러한 수를 잘못 두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에 미중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서훈 안보실장이 과연 안 해야 될 얘기를 했는지 이건 우리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이 친중 정권은 되도록이면 뭐 빨리 코로나 문제가 뭐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시진핑이 좀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친중 외교 노선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살골로 넣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차하고 서훈 안보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중요한 시점에 국민들한테 좀 공개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론 뭐 언론 보도는 보니까 양재츠 그 국무위원이 와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반중 노선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화웨이 반도체 문제,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는 문제, 한국에서도 좀 미국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추측성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그냥 넋두리 같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그런 논의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면서 그런 대화록을 좀 공개를 해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구한말에 대원군이 세국 정체가 나라 다 거덜냈듯이 비슷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은 흑룡강성 백두산 일대 그 등평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1600기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해온 국제사회에서의 그 상식을 벗어나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북한 핵 문제도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동안에 그 문제를 좀 막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 보고서 보셨죠? 며칠인가 저도 여기 아까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24일 날 332쪽 북한 전술 보고서라고 노스 코리안 태틱스 보고서 보니까 북한의 핵탄두를 지금 60개까지 갖고 있고 올해 안에 1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생화학 무기를 말이죠 2,500톤에서 5,000톤까지 갖고 있다. 탄적은 1kg만 서울 상공에서 퍼뜨리면 5만 명이 즉사한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정권이 좀 제대로 알고 한미동맹에서 1mm도 이탈하는 그런 노선을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중체대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미국은 끝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리거창 지금 총리가 올해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 때 오면은 그걸로 이제 뭐 대치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는 그런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서훈 안보실장이 했다면 이건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서 물론 뭐 중국이 G2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이 돼 있고 미국 협력구도에서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데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서 급격하게 지금 악화된
갈등 구조를 하다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튄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인형으로 자꾸 외교 정책을 정말 그 잘못된 주사파의 그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말이죠, 잘못 가져가다가 구한말의 그런 외교적 실택을 되풀이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어떤 학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3시간이면 다 붕괴된답니다. 이걸 알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친중 노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제전쟁이, 이념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 정권이 물타기 하고 코로나 문제 가지고, 물론 국민 건강권은 중요합니다만 자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노재봉 전 총리도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시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결이 와중에 있다. 뭐 그건 정치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고 언어만 다릅니다만, 한반도는 이념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를 좀 제대로 보고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계속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미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씨한테 서신을 보내서 탈북자 문제, 이런 문제 그거 절대로 국제사회 관례라든지 양심상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런 탈북민에 대한 탄압,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듯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도 내면적인 권위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독재라고 하기에도 좀 부드러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로 자꾸 그거를 좀 가짜 뉴스를 핑계로 언론을 탄압하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정치와 미디어를 가지고 자꾸 양극화시켜서 자신들이 편 쪽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아니면 마녀사냥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이런 잘못된 언론 정치 문화도 양산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자신들의 진영에 충성하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반대하고 비판하면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글을 나왔습니다만은 계속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더 악화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정국입니다만 어떤 현안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떤 형태로든 소수의 기자회견이라도 통해서 하던 계속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해오고 연구교수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20년 출세하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한 그런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라든지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광주 5.18 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연결되는, 그 전에 자유한국당, 민주자유당, 민자당, 그 연결선상에서 다 사과하고 또 전직 대통령 단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과가 돼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안인데, 왜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그럼 전혀 그동안에 보수권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다. 또 알다시피 작년에 총선 이전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이 한 발언을 가지고 당에서는 그 제명까지 하고 이런 조치한 기억도 있는데, 마치 보수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사과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보수권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해석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감정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역사에 시차를 두고 두고두고 차분하게 할 일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사죄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막 계속 이력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